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밥보다 투자 하나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브로맨스 두 분이 출연하셨을 때 크리스마스 룩으로 입고 나와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잊지 않으시고 빨간색, 초록색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백인재 부센터장님 그리고 박종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룩 한 번씩 설명해 주세요. 메리 인간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뭐 빨간색과 뭐 약간의 그린을 곁들인 이태리 원단으로. 우리 박종석 원장님은 예, 차분한 빨간색으로 준비하셨네요. 네, 약간 버건인가요? 저 색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러네요. 약간 은은하게 그래도 크리스마스 연말 좋잖아요. 네. 따뜻한 기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던데 네. 유퀴즈에 출연을 하셨다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 스타가 나왔네요. 그럼요. 스타입니다. 사실 이 유키즈가 제 평생 소원인데. 네. 왜 같이 안 나가셨어요? 아이고, 저는 택도 없고요. 사실 예전에 유키즈가 길거리 막 다니고 그럴 때 네. 어떻게든 한번 거기에 꼽사리 한번 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이제 어디에 촬영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저명한 인사들만 나오는 프로가 돼버려가지고 접었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 저명한 인사. 저명한 인사입니다. 유키즈 나오는 사람. 제가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제가 자료화면 하나 준비했어요. 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자료, 보시면은, 요거가 뭡니까? 네. 제가 이 화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하필이면 왜 이 캡처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주 강렬한 캡처본으로 제가 들고 왔는데. 자막 의도하신 건가요? 이 기가 막힌 멘트였어요, 요게. 사실 약간 좀 우리, 원장님을 조금은 초반에는 좀 희화하긴 했어요. 좀 그래야지 이제 꼭 보세요. 한번 꼭 보시고 감상평을 좀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또 요런 방송을 했고요. 유키즈에서 나와서 자기의 아주 진솔한 얘기 이런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도 봤고 원래 스토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또 깊은 얘기를 또 해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때요? 진짜 그때 이 방송 출연 전과 후를 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아무튼 그 작가님이 저희 이 밥보다 투자 프로그램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요? 나온 걸 많이 좀 보시고 그래서 그 촬영 제의를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이 밥투 프로그램에도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네. 사실 뭐 제 친구들도 많이 연락이 왔고 근데 무엇보다 사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를 하고 인간적으로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투자 손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니까 말씀하셨던 그 캡처본도 사실 진짜 제 마음 진심인데 사실 저는 제가 실패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쉽게 공황장애에 빠지고 왜 이렇게 많이 쉽게 가볍게 그러니까 빨리 우울증에 걸려서 일어나질 못하나 좀 답답했어요. 예전엔 T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F세요? 많이 변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아니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을 수가 있구나. 전 예전에 되게 답답해했는데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잃고 나서 이 어떤 우울증을 경험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아니면 지인분들 뭐 주식으로 많이 굉장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때로는 저를 친구로 생각하고 때로는 저를 멘토로 생각하면서 약간 제가 치료자로서의 약간 좀 더 성숙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유퀴즈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저를 더 좀 가깝게 생각을 해주고 좀 약간 비웃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뭐 돈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 계신데 되게 친밀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어려움 그러니까 낯설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정신과에 와서 자기 막 힘든 얘기, 뭐 주식으로 돈 날린 얘기 가족한테도 못 하는데 그걸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2025년에도 사실 대세 상승장에서도 뭐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포모증후군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스스럼 없이 좀 더 편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감명 깊은 얘기 하시는데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서 유퀴즈인가요? 밥투인가요? 이거는 저는 유퀴즈라고 해도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여기가 본진이죠.
본진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두 분 함께 출연하길 기대해 보면서 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저명한 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나온 것만으로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그 12월 3일 손꼽아 기다렸고, 그래서 네. 보면서 본방도 보고 다음날 이제 티빙 저는 유료 회원이니까 그것도 이제 다시 보기로 보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저랑 이렇게 얘기를 티키타카를 맞췄던 분이 다 저기 나와 계시니까 되게 뜻깊기도 하고, 와, 이제 뭔가 이제 다음번에 만났을 때 나를 등한시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도 좀 하긴 했습니다. 도곡동 단따종님께서 본진에 금 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금이 쉽게 가진 않더라고요. 되게 의리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예. 근데 저 뉴진스 한이 닮았다고 어떤 분이 누가 그랬어요? 네. 그런 것만 보여요, 저 댓글 중에서. 어떻게 좀 닮았나요? 네.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자,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오늘 혼자세요? 오늘 빈센트가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볼 일 있어요. 네. 뭐 26일에 볼 일이면 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네, 있겠네요. 가족들과 뭐그 좋은 정도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우리가 그런 건 허용해 줘야죠. 네. 오늘은 저 혼자 두 분과 이렇게 진행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사실 빈센트가 1년 내내 휴가를 못 가요. 그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제가 더더욱 잘하는 거는 콘도를 제가 잡아줬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네, 보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네, 돌아와야죠. 네. 그럼 이렇게 저희는- 이제 우리 막 다 불러놓고선 쏙 빠지고 말이야. 네. 저희는 오늘 상담하나 시간이니까 네. 본격적인 상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벌써 요즘- 바로 가나요? 네, 환율 문제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면서 제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생각하면 달러를 더 사야 되나 아니면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이익 실현을 해야 하나 머릿속 계산만 복잡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주식 투자자인지 환율 투자자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해야 할까요? 환율이 흔들리니까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갑자기 저요? 백인재요? 100센트밖에 생각이 안 나서 100센트라고 네. 불러주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100센트한테 질문 먼저 드릴게요. 요즘 환율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환율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뉴 노멀로 보셔야 된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긴 했으나, 네. 지금 최근은 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또 아주 급격한 변동이 또 있어요. 어떻게? 좀 아래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면 1470원, 80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1450원 언더로 네.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제 제가 자료 준비한 거 하나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이 12월 15일에도 제가 한번 요 방송을 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려면 오른쪽 부분만 살짝 먼저 보세요. 왼쪽은 이제 반도체 얘기 말고 네. 오른쪽 내년도 장이 좀 좋아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희망회로를 보여준 그런 자료였는데, 화면이었는데, 저 보세요. 국장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실적에 따른 반도체주들의 실적,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1, 2등이 막 엄청 오르고 있는 장이잖아요.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들 오늘, 그죠? 근데 이런 장에서 이렇게 실적 위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우리 종목들도 우리 시장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떠났던 서학개미들이 돌아와서 우리 시장에 다시 참여한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 다시 달러를 팔아서 들어올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증시가 좋아지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 원달러 하락하면은 이런 게 이제 제 희망회로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정부의 개입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정책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요 두 번째 거, 국장 상승세 지속은 일단은 접어두고 서학개미 복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 좀 신기한 일이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이외진이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요게 보세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 외화 안정 세제 지원 방안 발표, 이렇게 보도 자료를 지난주에 수요일에 나온 거죠? 네, 지난주에 네네. 제가 자꾸 오늘이 월요일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엊그저께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게 사실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살다 처음 본 건데 이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환율에는 영향을 조금 강력하게 좀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서학 개미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여기 제가 뭐 면밀히 보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뭐 작은 글자지만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뭐 큰 글자만 보셔도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오시면은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복귀하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는 이제 국내 투자를 위주로 하는 투자자이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어요. 이게 뭐 정책을 반하여서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아직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디테일하게 좀 뭔가 정책들이 좀 더 나와줘야 네. 되고 지금 좀 약간 두루뭉실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5천만 원도 기준이 아니라 예시로 그냥 적혀 있다는 맞아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5천만 원 정도까지만 들어오면은 이게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게 골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보면은 RIA라는 그 계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뭐 리쇼어링,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인가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하면은 거기로 다시 복귀시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증권사에서 이 IA 말고 다른 계좌 또 맡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좀 편법을 쓸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는가 아니면 뭔가 이제 콕 집어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하듯이 해놓으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 아니더라도 국내 증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실적 위주의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면은 오지 말래도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약간 조급한 정책.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좀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뭐, 요런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라도 못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좋은 정책, 열심히 이제 국장에 돌아와라라는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려는 그런 정부의 의도, 이런 거 표현되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되게 큰 사인이에요. 이게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거는 실적이 좋으니까 돌아오시면 좋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할 거니까 네. 그런 의미로 돌아오시면은 이런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 혜택을 얻으려고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돌아오셔라. 저는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24일에 저 정책이 발표되고 20원 가까이 떨어지고 오늘도 지금 9원 네. 10원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과몰입 상태잖아요. 이런 건 어떤 상태로 볼 수 있나요? 환율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 여쭤보신 거죠? 이거? 네. 네. 사실 이게 금리나 환율 같은 어떤 외부 변수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손실 공포를 주잖아요.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럴 때 사실 외부 자극에 대한 인지를 좀 잘 못해요. 네. 우리 귀 뒤에 인슐라 섬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위험을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뇌 대뇌피질에 숨겨져 있는 세포인데 이런 환율이나 금리 같은 어떤 되게 이런 큰 뉴스가 나오면 이게 계속 반짝거려요. 잘 모르지만 뭔가는 해야 된다. 뭔가 하지 않으면 생존에서 도태된다. 약간 촉 같은 그쵸. 건가요? 안테나가 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인지는 위험에 대해서 그 분석을 제대로 못한 상태고 지금 안테나가 굉장히 많이 서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뇌에 명령이 내려진 그런 위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위기를 약간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나요? 우선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불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왔는지 실제로 나한테 미치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이거를 분석을 하면 그 불안의 30% 이상이 내려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손실 공포가 제일 크죠. 근데 저도 약간 국장 투자자를 이제 다시 좀 하는, 원래 저도
그 개미였는데 네. 조금 돌아온 입장에서 지금 환율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 이거죠.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라에서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안심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나라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움직인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불안을 좀 약간 해소시켜 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분 개인적으로는 불안에 대해서 인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준비 부족인지 기준 부재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손실을 보면 어디까지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뭐 어디까지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위기에서는 사실 내가 국제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쓰거나 그거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국제적인 뉴스나 정부의 방침 이런 어떤 뉴스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시되 내가 어디까지 손실을 보고 얼마부터 언제까지 뭐 분산을 할 것이냐, 여윳돈을 가져올 것이냐, 대출을 끌어쓴다면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나의 어떤 투자 성향과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투자 애티튜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신다면 이런 어떤 내가 외부 변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상당히 좀 약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을 세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나 자신의 기준. 외부 어떤 이런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대처는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뭐 몇 번에 걸쳐서 뭐 추가 매수를 할 건가 네.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인가 뭐 빚을 쓴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분산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연말이잖아요. 내년 어떤 계획을 재조정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기준을 세웠다가도 그 상황에 닥치면 막 불안함이 생기면서 막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대로 실행을 해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위험 회피가 이 반짝거리고 우리가 불안해지는 편도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저 센터장님과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몇 번의 연습과 시행과 트라이를 거쳐서 점점 성숙해져서 자기의 투자 회복과 투자 회복 탄력성, 투자 레벨을 성숙해지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가는 거지 우리가 모든 위험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오히려 그럼 완벽하게 위험을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 불안해지는 거네요. 그게 자만이죠. 그러면 저처럼 좀 실패하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실패하고 유퀴즈 나가는 겁니다. 전 재산 말아먹고. 좋은데요? 유퀴즈 출연 좋은데요? 네. 전 재산 말아먹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 어떤 십자가를 한번 져봐야 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럼 다시 백센트한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율 리스크 관리, 만약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우리 백센트를 찾아온다면 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이런 분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미국 투자하고 싶은데 달러 언제 바꿔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을 그냥 딱 직접적으로 하세요. 손님들이 언제쯤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지금 환율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다. 라고 저는 수익에 대한 개념으로 가거든요. 물론 그 환율이 변동되면은 수익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네. 얘기도 당연히 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한 금액 자체가 내 여윳돈에서부터 시작되냐 아니면 내 절박한 금액에서 뭔가 뭐 반전을 노리고 내가 이 투자를 시작하냐 여기에 따라 아마 이 다음 그 자료가 네. 그 소재가 사연이 그 얘기 비슷한 걸 텐데 그런데 그 금액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유 자금으로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달러로 가는 거는 꽤 오랫동안 계속 달러로 두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그 달러는 그 안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택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그리고 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얼른 뭔가 해서 다시 원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셔라. 달러로 간 건 달러로 계속 가라. 우리는 달러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화로 갖고 있는 원화 자산들은 원화에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거고 달러로 간 거는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 이 얘기는 이 방금 정부 정책과는 많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달러로 간 거는 달러에서 충분한 수익을 낼 때까지 조금
소위 그 속된 표현으로 존버하셔라. 그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그 돌아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투자한 달러 자산이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 주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현명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니까 지금 달러의 환율이 변동성에 대한 어떤 민감도보다는 오히려 좀 멀리 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오히려 방금 만약에 손님이 오셨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 몇 원 네. 이상 떨어졌다. 몇십 원 이상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달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보여집니다. 라고 오늘 만약에 찾아주신 손님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여유 자금이 아닌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요? 그런 분들은 일단 한번 말려야죠. 진짜요. 여유 자금이 아닌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네. 사실 이 환율 변동성 이런 것들에 민감하신 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있는 자산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맞다. 여유 자금이 아닌 분들은. 그래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다. 여유 자금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말리긴 합니다. 근데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셔라라고 하겠죠. 아니면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셔라.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베타가 적은 주식들 그렇게 가야지만 원금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지 그게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제시를 좀 다르게 해주시는 네, 건 그게 거죠? 네. 맞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본인의 자산은 되게 소중한데 네. 그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 방법은 맞긴 하거든요. 지금 예금에다가 넣어놓는 거는 사실 돈을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썩힌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은 그거를 추구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어떤 정도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도 투자에 대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원장님은 이런 시기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네. 아직도 저를 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요. 부세판 사장님 얘기도 듣고 이 전문가들이 내년 많이 나오잖아요. 레포트가 네.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사실 지금은 정보를 얻기 쉬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하냐 그게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한테 내려진 숙제인데요. 우선 내 어떤 자산 상황, 부채 상황, 내 부동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대출은 얼마인지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길게 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가장 크게 실패했던 이유가 단타를 했었고 종목의 너무 제가 그거를 핀셋처럼 급등할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어떤 자만심, 오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현재 내 어떤 투자 레벨을 인정한 다음에 최대한 지수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선 주식을 사놓고는 네. 최소한 한두 달은 그 주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존버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차피 팔 게 아니고 그걸 판다고 해봤자 정말 ADHD처럼 불안감만 높아서 편도체의 감정 투자를 또 뇌동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제가 어떤 내린 판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걸 최소한 2달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 산 다음에 그게 지수건 종목이거는 그게 우량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2달 정도는 확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연말에 주식을 조금 더 살 생각인데요. 최소한 봄 3월까지는 그거 결과를 확인하지 안 않을 열어보실 거예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질문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네. 원장님께 투자 질문 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떤 투자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은 처음 드린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종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고민 한번 볼까요?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 번쯤은 제 인생이 크게 바뀌길 바라면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데요? 네. 지금의 삶을 뒤집어줄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계좌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큰 테마주만 보게 되고 조금만 오르면 이걸로 인생 바뀌나 기대했다가 떨어지면 자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인생
한방이야. 이거 괜찮은가요? 누구한테 먼저 여쭤보실 거예요? 두 분께. 두 분, 네, 두 다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당연히 여쭤보시겠죠. 두 분밖에 없으니까. 이거 근데 투자 심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네. 두 분께. 바로? 네. 먼저 손든 사람이 네, 하는 인생 겁니까? 한방이야.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뭐 이제 요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면 네. 아닙니다. 인생 한방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잘못됩니다. 한 방에 가는 거는 인생이 한 방에 갈 수는 있어도 한 방에 뭔가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아, 가는 게 네. 이렇게 가는 게 나빠질 아니라 순 있어도. 네. 한 방에 맛이 가는 건 있어요. 아. 근데 한 방에 뭔가 되는 거는 그걸 추구하다가는 확률상으로 맛이 먼저 갑니다. 저는 이것도 저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많은 분들 투자자들의 경험일 거예요. 이런 급등주나 막 변동성 큰 거 이런 거 테마주 이런 것들 들어갔다가 제대로 먹고 나오는 경우가 사실 되게 적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다 올곧이 다 먹은 사람들은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장기 투자를 했고 내가 이 가치를 이만큼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샀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충분한 분석과 공부, 네. 막 그리고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진짜 부안해동하듯이 내동매매하고 그러면은 끝은 뻔합니다. 너무 뻔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그걸 경험해 봤고 손님들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시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긴 합니다. 한 방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보다는 한 방에 밑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될 거라고 믿으시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네. 저도 소액이긴 하지만 한 방을 노리고 단타해봐야겠다 이러고 한 적이 있는데 1초에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고 진짜 100원 이렇게 금액이 바뀌는데도 마음이 막 심장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네. 이런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건? 저는 제 이게 상담 같은데. 이 사연이 내가 하고 있는 게 투자인지 도박인지를 감별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지금 보통 라이프 체인징 머니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세트 원장님 말씀처럼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반드시 뭐 인생의 주인공처럼 역전이 있을 거야, 한 방이 있을 거야. 이거는 약간 나르시시즘적인 구원자적 환상이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건 흑백 논리의 오류예요. 내가 한 방이 아니면 나는 뭐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도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아까 아나운서님 얘기하셨잖아요. 1초도 내가 안심할 수 없는 주식, 10초도 내가 어딘가 밥도 마음 편히 못 먹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네. 이건 도박을 한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이성에 근거해서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이게 성공과 실패 여부에 떠나서 내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면서 몇 달 지났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이건 결과에 상관없이 난 그래도 근거를 갖고 투자를 했고 나는 배워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투자인데 마치 이게 홀짝처럼 아니면 네. 바카라처럼 오르고 내리는 거를 계속 뚫어져고 쳐다보고야만 한다면은 이거는 중독의 영역이나 도박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현실 회피인가요? 아니면 현실 불만인가요? 사실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데는 뭐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죠. 주식을 생전 처음 하는데 어떤 선물 옵션에 한다거나 미국 급등주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때려박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될 거 하다 보면 될 것 손실을 같으니까. 보고 네. 손실을 내가 빨리 회복하고 싶은 본전 감각 때문에 아마 2차, 3차적으로 이런 옵션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마 내가 현실에서 일이 잘 안 되거나 본업이 잘 안 되고 요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자영업 경제적 어렵잖아요. 그거를 주식으로 만회하겠다. 한 방에 내가 이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만든 어떤 방어 기전에서 나온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백센트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2026년에 투자하면 좋은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한테 했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국장대 미장
제가 우리 전래원 네. 센터장이랑 방송했었던 내용 하나 다시 그 장표를 또 갖고 왔는데 그 자료를요. 26년은 저는 이태원 프리덤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태원에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반바지를 입고 가라. 복장까지. 복장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좋게 보는 섹터들이 이제 요거 장표 자료를 제가 요 장표를 제가 초반에 만들었었는데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한국인의 주식은 주식이다. 그거 말고요. 지금 딴 거 제 걸로 보여주세요. 네네네 제 거. 네네. 네, 요게 이제 이 내용인데 한국인의 주식은 주식이다라고 해서 밥과 고기와 저기 뭐야 빵과 국수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공개 방송 때 했었던 건데 밥은 이제 하이닉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기는 이제 2차 전지 하이닉스가 아니라 2차 전지 그 삼성 SDI 뭐나 뭐 네. LG 엔소 이런 걸 얘기했고요. 빵은 바이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국수는 이제 그 저기 뭐냐 지주 네. 금융지주사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내년도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태원은 2차 전지 태양광 원자력이라고 우리 이선엽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뭘 입고 가냐?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지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런 장 그리고 최근에 좀 빠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안 가는 сек터냐? 뭐 망한 거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 투자를 좀 도박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종목을 사두고 2달 넘게 안 보고 막 이럴 거라면은 지금 이런 섹터들도 한번 좀 담아놔도 저는 크게 힘들지는 않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숫자들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떤 섹터를 분별하는 그런 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시해 드린 섹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 이 지금 보여주신 페이지를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멘트도 기억이 나요. ESS. ESS. Essential. 네. 맞아요. 이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제가 네. ESS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그 키워드 중에 하나, 투자 키워드 중에 하나가 ESS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AI가 이제 아주 크게 상승하는 섹터로 그 자리 잡은 지는 이제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AI가 전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느냐? 다양하게 올 수 있겠지만 전기 전력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AI의 그 밥줄이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ESS는 2차 그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어떤 발전소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데 ESS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요. 그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전기 전력들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데 그걸 모아놔야지 AI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ESS를 얼마만큼 깔아놓느냐가 내년도에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다음 전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ESS를 그때 에센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 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엄청 올랐다가 아직 전고점까지 못 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투자했다 또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선뜻 매수 버튼을 못 누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실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 방향성이 맞고 그리고 이 어떤 ESS나 어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나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1년 정도는 혹은 6개월 정도는 내가 여기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제가 무엇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희일비하고 계속 주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도 친절해. 부장님이 막 뭐 커피 따라주고 맞아요. 어지간한 건 다 결제가 괜찮대. 기분이 맞습니다. 너무 좋아.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마치 김부장에서 네. 김부장의 맞아요. 네, 근데 주식이 조금 떨어지면 네. 그때부터 뭐 까탈스럽게 뭐 PPT 그 글자 때문에 뭐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뭐 1분 늦게 오냐 뭐 난리를 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손실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어떤 방향성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자기가 그 새 어떤 투자로 이루고 싶은 목표의 어떤 그 목표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으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걸 홀딩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좀 가지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100센트. 네. 그 이태원 중에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태양광 원자력은 네. 전망이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좋게 보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는 이 이태원의 그 테마,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요 전기예요. 전력, 그렇죠?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산업군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시장이 내년도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는 GPU냐, TPU냐, 뭐 이런 네. 논란을 지금 계속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활동을 하려면은 전기가 꽂혀야 되거든요. 꽂히려면은 어떤 전기를 받을 것이냐, 2차 전지 ESS를 통한 그 세이빙된 그것들을, 로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태양광으로, 아니면 원자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한동안 안 보고 있었던, 좀 약간 소외됐던 태양광이나 원자력은 그래도 계속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태양광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 등한시했었던 네. 거를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지만 다시 보자. 미워도 다시 한번 태양광 한번 봐야 되고요. 2차 전지주가 아까 전에 우리 그 원장님께 질문하시긴 했지만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한 요 정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2차 전지는요. 표현이 금방 이해 가시죠?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걱정되냐 두렵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당연히 들 수 있는 얘기지만 요거가 이렇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원자재 값이었거든요.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리튬 가격의 그런 어떤 변동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큰 등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리튬 가격은 되게 안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 상태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대적인 변수가 약간의 상수화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2차 전지는 이제 그거에 따른 실적, 뭔가 수주나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그 그래프만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2차 전지로 돌아왔는데 결국엔 태양광, 원자력도 전기 전력으로 입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 고민을 가지신 분에게 한 방은 안 된다. 이태원에 반바지 입고 가라. 네네. 네, 맞습니다. 라고 그건, 네, 조언을 해주셨고요. 원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이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투자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한테 좀 스스로 나 지금 좀 위험한데를 체크할 수 있는 신호나 경계선 같은 게 있을까요? 인지할 수 있는 신호나 경계선이 있을까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투자냐 도박인가를 가르는 감별점. 내가 이게 한 방이다. 네. 뭐 이겨야 된다. 마지막 승부야.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걸 도박으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상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 승부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일한 탈출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무리하게 돈을 영끌해서 빌리거나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래서 뭐 진짜 마지막 영화에 나오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승부처럼 도박사처럼 올인을 해요. 그럼 이런 어떤 신호를 주변에서 발견한다면 주변에서 알 수 있죠.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막 까탈스럽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분명히 그 신호를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두 개 하기 시작을 하고 지각이나 결근 아니면 좀 근무 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루틴이 깨지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 불면증 생기고 항상 핏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다크서클가 있고 왜냐하면 밤에도 계속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과 정상적인 의사결정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의 과도한 욕망과 불안이 나의 태도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네, 조언을 해도 네.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 김부장 서울 자가 대기업에 나오는 네. 김부장이 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고 하지 반대로 말라고 다 했잖아요. 네, 청개구리처럼 제가 왜 그랬을까요? 상가 다 사고 했어요. 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 그 사람의 결핍과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형님한테 평생 그 약간 비교당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서울 대기업 자가에 다니면서도 그 어떤 명함이나 가짜 자존감에 집착했던 네. 그 사람의 어떤 역동과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트라우마 그거를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위험한 주식을 하려고 할까? 왜 한방을 할까? 왜 알지도 못하는 미국 주식 그 순위권에 가져가지고 그거 뭐 정말 거의 올인을 하고 몇 천만 원 투자하고 그걸 변동성 그 뭐 정말 상장 폐지주에 뭐 몰두하고 왜 그럴까? 이거는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조급함, 포모 증후군, 그 사람의 어떤 불안감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냐가 아니라 당신 불안하지 않았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왜 그렇게까지 뭐 많이 두려웠어? 이런 접근, 이런 질문을 해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공감을 해준 맞아요. 후에 조언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 건가? 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힐링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항상 원장님과 같이 네. 방송을 하면 힐링을 받고 네, 가는 것 편해지죠. 같아요. 네, 네.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정신과를 기피하는 어떤 병원으로 우리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면은 진짜 용기 내서 가면은 이렇게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많이들 가셔야 돼요. 지금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오늘 인간 트리 두 분과 함께 연말 방송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이제 다음 출연이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연말 연초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100센트. 제가 먼저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내년도 투자 얘기보다는 한 해 동안 잘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적었는데 엔젤님, 뭐 양말님, 뭐 닥터 케이님,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맨날 맨날 여기서 채팅하고 계시는 제가 그리고 뭐 도곡동 단타종님, 뭐 이런 분들, 그 이외에 또 이제 제가 눈여겨 보던 이게 많은 그 아이디 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하나 닮은 꼴이 더 나왔는데요. 지석진 네 닮으셨다고. 봤어요. 그래서 애써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아주, 네, 딱 그대로 얘기하시면 찍었습니다. 어떡해요. 네, 그 지석진님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뭘 지금 추구미가 있거든요. 제 추구미가 있어요. 네, 이정재. 네, 네. 네.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정재. 네. 그래서 그럼 제 추구미를 갑자기 이 얘기 지석진 때문에 제가 확 코가 커졌습니다. 네, 여튼 그럼 우리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좀 함께 하시면서 좀 투자에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저도 덕분에 더 공부하게 되고 덕분에 더 이렇게 시장을 더 좀 면밀하게 그리고 많은 주변 분들의 그런 심리까지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건강하게 우리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 국장은 역시나 이제 한국인의 주식은 주식이다라는 제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화이팅! 네. 네,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밥보다 투자 그 시청자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에 제가 유퀴즈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고정을 맡는 이렇게 그 고정으로 맡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응원 덕에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올 한 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참 힘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모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그 내가 잃은 손실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는 내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 백인재 부센터장 그리고 박종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